저희가 오늘 A컷으로 준비한 사진은요, 미국에 있는 한화 필리조선소의 사진을 준비를 했습니다. 한화그룹이 드디어 미국 해군에 대한 첫 수주를 성공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마스가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첫 삽을 퍼내는 데 성공을 한 것인데요. 미국은 중국과의 경쟁 관계 속에서 해군의 저력을 키우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다만 미국의 지금의 기술력으로는 조선소도 부족하고 그리고 건조의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미국과의 협력 카드를 꺼내든 게 바로 마스가 프로젝트였습니다. 미군의 군함을 다시금 원상복귀시켜주겠다, 이런 슬로건인데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첫 계약이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보게 된다면요. 역시나 첫 삽은 한화그룹에서 퍼내는 데 성공을 한 건데요. 하나디펜스와 하나필리조선소가 미국 해군의 차세대 군수 지원함에 대한 개념 설계 사업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설계 협력 파트너 같은 경우에는 VARD 기업이고요. 지금 내년에 1분기를 완료로 해서 이런 목표를 갖고 이번 계약에 성공을 했습니다. 마스가 프로젝트가 진행된다라고 이야기가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나왔는데 드디어 첫 실제로 수주에 성공하게 된 사례인데요. 이제 단순히 유지 보수를 넘어서 설계와 개발 단계에 미국의 이런 군함과 관련된 개발까지도 함께 참여하게 됐다라는 것에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아직 건조 계약에 들어간 것은 아니고요. 단순하게 개념 설계 사업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지만 이 개념 설계 사업에 참여하는 게 나중에 건조 수주의 계약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더 높게 한다는 데에서도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NGLS, 그러니까 차세대 군수 지원함은 어떠한 함정일까요? 이름처럼 직접적으로 전투를 하는 함정은 아니고요. 뒤에서 서포트를 해주는 함정입니다. 연료나 탄약, 물자를 보급을 하고 해상 재무장을 지원하고요. 장거리 작전을 했을 때 핵심적으로 필요한 함정이기도 하죠. 특징적으로 보게 되면은 조금 더 기존보다 좀 소형화된 설계로 진행이 된다는 거, 그리고 비용을 좀 절감시키기 위해 상용 기술을 적용을 하고 유지 보수의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에 또 이렇게 개념 설계를 진행한다는 점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한화가 이렇게 글로벌 방산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실제로 수주에 성공하면서 시장에서는 당연히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겠는데요. 이번 계약이 미국 방산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한 신호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미국 해군의 신규 함정 발전 규모가요. 연평균으로 보게 됐을 때 무려 48조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군수, 그러니까 국방부와 관련된 산업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겠고요. 우선 미국과의 협력 관계에 있는 나라들 안에서도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참여를 하게 되겠죠. 그만큼 진입 장벽이 매우 높은 시장인데요. 한번 인정을 받고 진입하게 되면은 1, 2년 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계약 파트너로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계약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고요. 이번 한화그룹이 2024년에 필리조선소를 인수하고 나서 처음으로 해군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게 되는 건데, 역시나 필리조선소를 인수했다는 이 부분이 미국 측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본 듯합니다. 현지 생산 능력을 이미 확보하고 있고 결국에는 미국 정부의 그 시장과의 접근성이 미국 안에 있기 때문에 더 간편하고 더 편리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주목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러한 필리조선소 인수가 미국과의 계약까지 이어지는데 성공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그룹은요, 굉장히 다방면으로 방산 포트폴리오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엔진과 무기, 우주 쪽을, 그리고 하나오션이 함정, 건조라던가 군함 쪽에 좀 강점을 갖고 있고, 하나디펜스 USA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방산 네트워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이번에 다 결합이 되면서 계약에 성공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도 기대가 되는 게 육해공의 통합 방산 시스템을 한화그룹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까지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요, 캐나다 쪽에서도 최근에 또 대형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죠. 우리 돈으로 했을 때 무려 60조 원에 달하는 초계 잠수함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3,000톤급 잠수함 최대 12척에 대한 계약이고요. 6월에 사업자 선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정말 몇 달 남지 않은 사업인데 참여 기업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인 한화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손을 잡았고요. 독일 기업과 이제는 좀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가 대항전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을 만큼 지금 많은 국가들에게도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러한 수주전이기도 합니다. 단순한 잠수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기술 협력이라던가 현지 산업 투자까지도 패키지로 묶어서 경쟁을 하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건 지금 한화오션의 잠수함 모형을 저희가 사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 장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걸 캐나다에서는 평가할 걸 당연히 캐나다에게 이득을 주는 여러 가지 방면을 보겠죠. 성능이라던가 산업협력 그리고 공급망은 어떻게 구축할 거고 단순히 한두 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파트너십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좀 집중적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판세가요. 우리나라에게 조금 더 유리한 판세로 흘러가고 있다는 게 긍정적인데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독일이 좀 승기를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나라가 또 승기를 잡을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그 이유를 보게 된다면요. 독일에서 산업 패키지를 이렇게 묶어서 제시를 했습니다. 잠수함과 함께 자동차, 배터리 부분을 묶어서 했는데 폭스바겐 그룹에서 잠수함과 엮어서 우리 패키지를 하지 않겠다라고 선을 그으면서 이 경쟁력이 약화됐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반면 우리나라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현대자동차와 대한항공이 직접적으로 잠수함은 아니지만 절충 교역에 중심으로 해서 협력을 좀 하는 겁니다. 현대자동차라던가 대한항공이 다른 부분에서 패키지로 좀 도와주겠다라고 이야기를 손을 잡고 캐나다에게 제안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여기다가 한화오션이 캐나다에 있는 여러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공급망, 산업협력에 대해서도 점수를 따고 있다. 이러한 평가를 받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수주에 성공하게 된다면 당연히 긍정적인 시너지가 기대가 되는데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고부가 가치 선종으로 분류가 될 만큼 많은 기술이 집약되어 있고 그만큼 단가가 비쌉니다. 기술 장벽이 굉장히 높고요. 유지 보수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1, 2년 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수주를 하게 된다면 20년 그리고 길게 보면 30년까지 매출 발생이 가능하다는 점을 시장에선 주목하고 있고요. 국가 대 국가 협력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번 수주에 성공하게 됐을 때 다른 수주까지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한 가지 더 이벤트가 있는데요. 바로 대한조선입니다. 대한조선이요. 원유 운반선 2척을 수주했는데 그 규모가 2,700억 원이 넘습니다. 1분기 만에 연간 우리가 1년 동안 달성하겠다라는 수주액을 한 번에 달성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2029년까지 인도할 선박이 35척이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스웨즈막스급 유조선이 역대 최고 선가를 기록했는데 대한조선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신조선가가 9천만 달러를 돌파할 가능성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조선의 수주가 늘어나고 신조선가가 상승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인데요. 중동의 리스크가 발생하니까 유가가 상승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원유의 운송이 증가합니다. 운임 비용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선로가 이렇게 그냥 예전에 직선으로 가야 됐다면 지금은 뺑뺑 돌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선주들이 수익성이 더 좋아지는 거고요. 그래서 선박 발주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동의 리스크로 인해서 오히려 대한조선과 같은 유조선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의 지금 매출이라던가 영업이익이 더 개선되고 있다는 점, 그렇게 됐을 때 단순히 LNG선이라던가 한 가지의 선박에 그치는 게 아니라 군함과 유선까지 해서 다양한 선박에 대한 니즈가 세계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점, 이게 K조선이 또 다시 새로운 그러한 성장으로 갈 수 있는 동력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조선과 관련된 이야기 좀 집중적으로 이슈가 나올 때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켓 메이커 브리핑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